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이슈를 쉽고 재밌고 날카롭게 풀어드리는 이슈체크 시간입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오늘도 막힘없는 경제 분석 김수원 MTN 기업경제센터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센터장님, 이전에 이슈체크 시간에서 하나에너지 프리 IPO를 언급하시면서 계열 분리의 신호탄이 퍼졌다 이렇게 말씀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한화의 계열 분리 움직임이 한층 뚜렷해진 조짐인데요. 주 한화가 인적 분할을 통해서 라이프와 테크 부분을 떼어내기로 했는데 이에 대해서 증권가에서 연일 호평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설명해 주신다고요? 지난주에 주 한화가 그 공시를 통해서 기업 분할, 인적 분할 공시를 했죠. 공시를 하고 주가가 괜찮았어요. 그날만 25% 올랐죠. 그날 당일이라고 그 다음 날까지는 좋았는데 그 이후에 지금 주가가 좀 허우적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화의 기업 분할 이걸 증권가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고 한 이틀 반짝하다가 그 이후에 왜 주춤하고 있는지 한화의 기업 분할이 갖고 있는 의미라든가 이런 부분들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은 주가를 한번 보시면 이게 지금 공시가 나간 날이죠. 분할 공시가 나간 날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올랐고 그 다음 날도 괜찮았는데 그 이후로 그 전반적인 흐름이 이제 이렇게 그 하향세로 가고 있죠. 근데 한 일주일밖에 안 됐으니까 이게 다시 이렇게 또 올라갈지 아니면 계속 이런 지지부진한 흐름으로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조금 안타깝습니다. 한 이틀 증권가에서 굉장히 호평을 보낸 거에 비해서 한 이틀 반짝하다가 이렇게 허우적대고 있는 모습이 조금 안타깝긴 한데 오늘 또 5,000피 시대인데 오늘 좀 약세를 보이고 오늘 지금 저희들이 녹화하고 있는데 지금 한화는 지금 3% 가까이 지금 떨어지고 있어서 굉장히 속상한 모습을 그렇게 보이고 있는데요. 우선은 이게 한화, 이게 주 한화죠. 한화 그룹이 아니고 주 한화는 자체 사업이 있습니다. 건설하고 글로벌, 원자재 무역 같은 자체 사업이 있고 밑에 다양한 계열사들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에어로스페이스나 오션, 엔진 또 그뿐만 아니라 한화생명, 자산운용, 증권, 보험사들 가지고 있죠. 다양한 섹터가 이렇게 묶여 있네요. 그다음에 로보틱스, 비전, 갤러리아, 아워홈 같은 급식업체까지. 그래서 방산, 우주, 항공, 조선, 에너지, 또 금융, 또 기계, 테크, 유통 서비스까지 너무 다양한 사업들을 한화가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한화가 떼내겠다고 하는 거, 분할하겠다고 하는 게 요거거든요. 요거. 기계 테크하고 유통 서비스 이거 아닙니까? 아시죠? 이거 누가 하고 있는 건지. 네, 그 삼남 김동선 부사장의 영역이 떨어져 나가는군요. 맞습니다. 이게 김성년 회장의 3형제 중에서 3남 김동선이 관장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김동선이 사업하고 있는 거, 그 동선이가 하고 있는 거를 그냥 이거 떼내겠다는 겁니다. 요걸 떼내겠다는 거예요. 분할이라는 게. 그래서 다시 그림으로 다시 만들어 보면 이게 삼성증권에서 정리를 한 그림인데 존속 회사 주 한화는 이제 이런 계열사들 방산, 조선, 우주항공 또 금융 이렇게 가지고 있고 한화 머시너리 앤 서비스 홀딩스라고 하는 회사 이름도 깁니다. 이 지주회사를 하나 신설해서 이 지주회사 밑에 그동안 그 김동선이 관장하고 있던 이런 회사들을 이 지주회사 밑에 이렇게 포진을 시키겠다 하는 그런 구상입니다. 어떻게 보면 계열 분리의 시작이 될 수가 있겠군요. 그래서 그 김주영 기자 말씀대로 작년 한 4월, 5월쯤에 한화 IPO 이야기 나오고 할 때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그 당시에 제가 한화그룹의 그 사장급 고유 관계자를 만났더니 이 동선이가 그렇게 독립 경영을 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계열 분리를 하고 싶어 한데 그러니까 아버지나 이 형들의 간섭을 좀 덜 받고 자기가 독립적으로 경영을 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주체적으로 하겠다. 그래서 한화에너지의 IPO가 그게 밖에서는 승계 이야기하는데 그 승계보다는 김동선이가 계열 분리를 좀 더 쉽게 하려면 한화에너지가 상장사가 되는 게 좋대요. 주식 가치 평가 같은 게 중요한데 계열 분리할 때 상장사면 주가가 딱 나오니까 그래서 한화 IPO라든지 그런 것들이 나중에 그 동선이 계열 분리하는 데도 좀 편하기 때문에 그런 목적이 들어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한 1년도 채 안 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분할을 하게 되니까 그러면 동선이가 계열 분리를 하기 위한
그런 그 작업으로 이렇게 분할을 하는 건가 하는 생각을 우선 해볼 수가 있죠. 최근에 이 분할 관련해서 언론에 보도된 내용도 언론에서는 계열 분리를 위한 초석이다 이런 관점으로 많이들 맞습니다. 보더라고요. 근데 한화그룹은 뭐 계열 분리 이야기는 당연히 일체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화그룹이 이 분할에 대해서 내세우고 있는 명분이나 목적은 또 다른 데 있죠. 물론 뭐 김동선의 계열 분리 가능성도 거기에는 뭐 묻어 있을 수도 있고 한데 그룹에서 주장하고 있는 거는 뭐냐 그걸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한화그룹이 인적 분할에 대해서 그 설명하는 IR 자료를 냈는데 거기에는 아주 이번 분할의 목표를 굉장히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적 분할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최적화해서 복합 기업 할인을 축소하겠다. 그리고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이행을 해서 지주사 할인도 축소를 하겠다. 자, 복합기업 할인을 축소한다. 지주사 할인을 축소한다. 이게 눈에 확 들어옵니다. 자, 그룹에서는 이번 분할에 대해서 이게 우리의 목표다. 가장 중요한 가치다. 네, 가장 중요한 지향점이다 하고 이제 딱 내고 있거든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금방 이어서 뒤에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그 다음에 그 IR 자료를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산업 특성이 상이한 복합 포트폴리오로 인해서 뭔가 사업 전략을 최적화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그러다 보니 주한화의 시장 가치는 나부 순자산 가치의 3분의 1에 불과한 상황이었다. 이렇게 스스로 자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순자산 가치가 좀 저평가돼 있다 이런 점을 언급하고 있군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주한화가 지금 시장에서 평가받는 거, 시장에서 형성된 시총은 그 NAV, 그 나부, Net Asset Value, 순자산 가치의 3분의 1에 불과한 상황이구나. 그러면 이 나부라고 하는 거는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것도 뒤에서 바로 이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할인율 축소라는 거 이게 뭐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순자산 가치의 3분의 1에 불과하다고 하는데 이 나부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것을 뒤에서 설명해 드리겠는데 증권가에서는 애널리스트들은 이 할인 축소를 통한 기업 가치 제고 이거를 인정을 해주고 있어요. 오케이, 너네들 분할 계획 보니까 복합 기업 할인 축소, 지주사 할인 축소, 그래서 기업 가치를 제고하겠다는 거 이거 괜찮은 계획인 것 같은데 오케이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날하고 둘째 날 주가가 빠바방 하고 올라갔는데 이제 세 번째 날부터 이제 지금 허우적대고 있는 겁니다. 복합 기업 할인이라고 하는 거, conglomerate discount라고 하는 거는 어떤 회사가 특성이 너무 다른 여러 개의 사업 부문을 갖고 있다든지 아니면 뭐 특성이 다른 여러 개의 뭐 많은 자회사들을 가지고 있으면 그 기업 가치가 디스카운트가 된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 어떤 경영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리고 자원을 배분할 때 뭐 너무 다른 기업들이 많으니까 자원 배분의 결정도 어렵다. 뭔가 효율적이지 못하다. 투자를 받을 때도 또 확실한 섹터가 아닌 점도 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경영학자들이나 경제학자들이 이런 그 복합 기업들을 연구를 해가지고 디스카운트가 되고 있다는 걸 뭐 발표를 한 논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화는 스스로 우리는 복합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할인이 많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일단은 우선적으로는 인적 분할을 하겠다. 인적 분할을 해서 한번 그 복합 기업의 할인을 축소를 하겠다. 그리고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한 계획을 세워서 지주사 할인도 극복해 보겠다. 뭐 그런 이야기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 나부라고 하는 거 이거를 아시는 분은 잘 아실 겁니다. 그 나부 이제 Net Asset Value가 뭔지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아는 분도 많이 계실 텐데 아마 이게 또 한편으로는 너무너무 생소한 분도 있을 것 같아서 그 잘 모르시는 분들의 그 눈높이에 그분들의 눈높이에 철저하게 맞춰서 제가 최대한 간단하게 조금 쉽게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 재무제표 공부할 때 이 표를 많이 보실 겁니다. 자산이 있고 부채가 있고 자본이 있잖아요. 근데 자산에서 이렇게 부채를 차감을 하면 빼면 이 자본이 나오겠죠. 그래서 자산에서 부채를 빼서 구하는 게 자본이기 때문에 이 자본을 우리가 순자산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이 순자산은 뭐 영어로 net asset 아닙니까? 자, 이 그림을 그대로 한번 갖고 와 볼게요. 갖고 오는데 밸류에이션을 할 때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자,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자산은 영업자산이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비영업자산이 있습니다. 크게 둘로 나누어 볼 수가 있죠. 그죠? 영업자산의 가치.
영업자산의 가치는 어떻게 구하냐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그 사업 부문, 그 영업 사업 부문의 가치를 평가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는 반도체 사업도 있고 스마트폰 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뭐 IT 디지털 기기 사업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반도체 부문은 얼마나 가치가 있을까? 스마트폰은 얼마나 가치가 있을까? IT 기기는 얼마나 가치가 있을까? 이걸 평가를 하는 여러 가지 지표를 동원해서 평가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업자산의 가치는 그 회사가 자체적으로 영위하고 있는 그 사업 부문을 이렇게 평가를 해서 산출을 해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비영업 자산의 가치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거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회사 그리고 현금이에요. 어떤 자회사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 자회사 지분은 이거는 얼마짜리지? 이거는 얼마로 평가할 수 있지? 그 다음에 회사가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는 현금. 그 다음에 여기 부채로 가가지고는 차입금을 넣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요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이 주주 지분의 가치, 그러니까 이론적인 시가총액이 산출되는 겁니다. 이게 net asset value예요. 요 net asset의 가치를 구해보는 거, net asset value를 구해보는 거. 그렇게 하려고 하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사업 부문의 가치, 영업 가치를 산출을 하고 거기에다가 자회사 지분이 얼마짜리인지도 더해주고 현금도 더해주고 뭘 빼줘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차입금을 빼주면 그 회사의 이론적인 시가총액, 이 회사는 이 정도 시가총액이 되어야 돼. 이론적인 시가총액, 다시 말해서 net asset의 value를 산출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리하자면 NAV, net asset value라고 하는 것은 이거 그러니까 자체 영업 가치 평가액에다가 자회사 지분이 얼마짜리인지를 더해주고 현금을 더해주고 마지막에 차입금을 빼면 되겠군요. 그렇죠. 차입금을 뺀다. 근데 현금에서 차입금을 빼는 거니까 요거는 이제 다른 말로 순차입금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겠죠. 어쨌든 간에 요런 산식에 의해서 NAV를 구하는데 한화 같은 경우는 한화가 스스로 제시한 IR 자료에 보면 나부 할인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산출된 나부가 예를 들어서 100인데 이 회사가 시장에서 형성되고 있는 시총은 40밖에 안 된다. 그러면 60%는 할인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론적 나부만큼 인정을 못 받는 거야. 실제로 시장 가치는. 이 그림을 보면은 여러 지주회사가 있을 텐데 유독 한화가 할인율이 높네요. 63%잖아요. 그러니까 LH 뭐 S사들은 뭐 40% 50% 이론적 납부 대비해서 40-50% 할인받고 있는데 한화는 지금 63% 할인받고 있다. 그만큼 복합 기업 성격이 강했다. 그렇죠. 예. 한화는 보유 산업군도 다른 데 비해서 유달실이 많고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납부 할인율도 60%대로 가장 높은 거예요. 그래서 작년 말 기준으로 보면 한화의 그 이론적인 그 나부는 18조입니다. 보유하고 있는 상장사 지분 가치만 해도 19조예요. 그런데 시총은 작년 말 기준으로 7조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60% 이상 시장 가치는 이렇게 할인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더 나부 할인율을 좀 낮추기 위해서 인적 분할도 하고 경영의 효율성도 높이고 그다음에 주주 환원이라든지 아니면 주주 수익률을 좀 올리는 식의 기업 가치 제고 계획을 통해서 뭐 할인율을 좀 낮추겠다. 그런 걸 이번에 이제 발표를 한 거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조금 더 쉽게 말씀드려 볼게요. 이 가로축을 공부량이라고 하고 세로축을 성적의 향상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김조영 기자 그 애가 주원이잖아요. 우리 주원이가 초등학교 3학년인데. 주원이 이름도 등장하네요. 자, 주원이가 공부를 열심히 해. 그러면 엄마 입장에서는 제가 열심히 하는 만큼 성적이 향상되었으면 좋겠잖아요. 적어도 그렇죠. 그만큼은. 자, 그러면 이렇게 기울기가 1이 되면 공부를 한 만큼 성적이 오른다. 그죠? 근데 이 기울기가 0.2가 되면 공부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성적은 안 오른다. 엄마 속상한 소리가 막 들리네요. 머리가 문제가 있나? 예, 이 기울기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좋겠죠? 기울기 3 그러면 공부는 벼슬이 안 한 것 같은데 성적은 오른다. 천재인가? 그렇게 생각하곤 하겠죠. 요만큼 공부하면 성적이 이만큼 오른다. 근데 기울기가 0.2라도
계속 개선되어 나가면 좋겠죠. 자, 기울기 0.4 그러면 옛날에는 이만큼 공부하면 성적이 요만큼밖에 안 올랐지만 이제는 이만큼 공부하면 이만큼 오른다. 기울기가 0.4로 가면 좋겠죠. 자, 나부하고 시가총액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증권의 리포트를 보면 자, 가로축에 나부를 넣고 세로축에 시가총액을 넣잖아요. 그러면 회사의 나부가 늘어나는데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거는 한화 같으면 가지고 있는 자회사의 지분 가치겠죠. 네. 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있고 솔루션도 있고 오션도 있고 시스템도 있고 그런 회사들이 시총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나부도 올라가겠죠. 근데 나부만 올라가고 정작 모 회사인 주 한화의 시총은 안 오른다 그러면 기울기가 0.2밖에 안 되겠죠. 네. 지금은 이런 상황인데 앞으로는 이 기울기가 0.4 정도로는 갈 수 있다고 애널리스트들은 평가를 하는 겁니다. 이번 인적 분할을 통해서 복합기업에 대한 할인율이 좀 더 완화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그래프가 여기에서 조금 더 이런 식으로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좋은 평가를 내리니까 기업 분할 공시 이후에 기업 가치 제고 계획도 같이 공시를 하다 보니까 한 이틀 정도 주가가 강한 이제 흐름을 보였던 거죠. 그래서 지금 존속회사 한화하고 그 신설되는 신설법인의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보면 이 존속회사 한화는 앞으로 5년 동안 매출 증가율이 한 10% 정도 될 거다. 근데 신설법인은 앞으로 5년 동안 30% 증가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근데 우리가 뭐 10% 그러니까 조금 작은 느낌이 드는데 여기 세부적인 내역을 보면 존속법인도 방산하고 조선은 20에서 25%가 증가한다고 보는 겁니다. 가장 잘 나가는 업종이죠, 요즘에. 네, 그렇죠. 그 다음에 ROE도 12% 정도 가겠다. 여기 COE라는 거는 Cost of Equity, 그러니까 이제 주주자본 비용이죠. 주주자본 비용보다는 ROE가 더 나와야죠. 그래야지 정상적인 기업이죠. 근데 주주자본 비용이 COE가 12%, 근데 ROE는 사실은 그전에는 ROE가 주 하나의 ROE는 그보다도 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최소한 COE를 능가하는 그 ROE 타겟을 지금 12% 이상으로 잡고 있는 겁니다. 자기 자본과 주주 자본이 최소한 같아지는 수준까지 간다는 거고. 예. 그다음에 이제 이거 뭐 신설법인은 앞으로 한 4.7조 정도 투자를 하겠다. 그리고 설립 첫 해에는 존속법인과 마찬가지로 최저 배당을 1,000원으로 맞추겠다. 근데 앞으로는 모르겠다. 일단은 1,000원으로 첫 해에는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내놨거든요. 그럼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방산하고 조선이 연 매출 평균 증가율이 25%라고 하면 나 주 한화 안 사고 그냥 방산 조선 그냥 사고 싶은데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렇죠. 뭐 에너지도 있고 금융도 있고 뭐 방산조선이 좋긴 하지만 다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앞으로 그냥 잘 나갈 수 있는 방산조선만 사면 되는 거지 뭐. 그러니까 아직도 여전히 복합기업으로서의 성격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동선이가 경영하는 이 신설 회사도 보면 4.7조 투자하겠다고 하는데 그만한 돈이 없어요. 근데 앞으로 만들어내겠다는 건데 이만한 돈을. 근데 이것도 조금 불확실하고 그다음에 그 배당 같은 경우도 이제 분할 첫 해에는 존속 회사하고 맞추겠지만 그 다음에는 뭐 사업 현황에 맞춰서 보완하겠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1,000원을 보장이 안 될 수 있는 그렇습니다. 더할 수도 있고 덜할 수도 있고 이것도 불확실한 거죠. 이런 이제 불확실성이 내재되어 있는 거고 이 분할 계획에 의해서도 여전히 주 한화는 복합기업으로서의 성격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강한 복합기업으로서의 성격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삼성전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나름대로 평가를 하고 있죠. 자, 인적 분할도 하고 기업 가치 제고 계획을 이행을 하게 되면 이 나부 할인율이 자, 요 표현이 중요합니다. 구조적으로 개선될 걸로 기대를 한다. 네. 자, 왜 그러냐면 요 부분도 이제 좀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표현이에요. 인적 분할에도 불구하고 지주회사 별도 기준의 현금 흐름 감소 요인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분할을 하는데도 현금 흐름이 감소 요인이 없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게 어떤 회사가 있습니다. 발행 주식 수가 100주고 시총이 100만 원이에요.
근데 0.7 대 0.3으로 분할을 하잖아요. 그러면 두 개로 나누어지는데 일단은 주식이 쪼개집니다. 70주, 30주로 쪼개져요. 그 분할 비율에 따라서 30주는 신설회사로 넘어가게 되죠. 네. 그 다음에 시총도 100만 원이었는데 분할 비율에 따라서 시총도 이론적으로 70만 원과 30만 원으로 나눠지게 되죠. 예, 이렇게 네. 나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분할을 하게 되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그 사업을 신설법인한테 떼서 주잖아요. 네. 떼서 주면서 주식도 나누고 그다음에 시총도 그만큼 나누어서 이렇게 나가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분할 전에 한화라고 하는 회사는 이렇게 자회사들이 많이 달려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자회사로부터 주 한화는 이제 한화라고 하는 브랜드 로열티를 받게 되고 또 자회사들로부터 배당 수익을 받잖아요. 네. 근데 김동선이 가지고 떨어져 나가는 저 뭐 모멘텀이니 한화 비전이니 뭐 호텔 리조트니 이런 데들이 배당 수익 기여도가 별로 없어. 거기서 나오는 브랜드 로열티도 많지가 않아요. 대부분의 그 로열티나 그 배당 수익이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뭐 오션이라든지 뭐 한화 시스템이라든지 네. 이쪽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건이들은 그대로 존속법인에 그렇죠. 남아있다. 왕건이들은 존속법인에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되던 애들은 존속법인이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야. 존속법인 입장에서는. 그럼 주식을 쪼갰는데 현금 흐름은 좋아졌으면 주당 현금 흐름은 더 좋아질 수 그렇죠. 돈 안 되는 애들은 네. 가도 상관이 없어. 어차피 나한테 돈 주던 네. 애들은 그대로 내 밑에 갖고 있는데 분할로 인해서 0.76 대 0.24로 분할하니까 동선이가 24%의 주식은 갖고 나가주는 거거든. 네.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나는 존속회사는 주식 수는 줄어드는데 캐시플로우는 여전히 유지가 되니까 주당 캐시플로우가 그대로 유지가 된단 말이에요. 주당 캐시플로우는 더 좋아지는 거지. 네. 그죠? 할인율이 더 구조적으로 그렇죠. 개선된다. 네. 그 얘기군요. 주당 캐시플로우는 더 높아지는 거지. 그러니까 당연히 존속회사는 좋아질 수밖에 없죠. 뭔가 구조적으로 나부 할인율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근데 뭐 신설법인은 모르죠. 그거는 신설법인은 뭐 약간 불투명한 부분이 있는 거죠. 경영자의 역량에 따라 또 더 좋아질 수도 있고. 그렇죠. 예. 그래서 요 밑에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게 한국기업 거버넌스 포럼에서 분할 이후에 낸 논평입니다. 이 논평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중에 분할되고 나서 재상장하면 거의 모든 주주들이 신설법인 주식에서 뛰어내려 굉장히 매각 대금으로 존속법인 주식을 매수하고자 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놨잖아요. 저도 그럴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봐요. 누가 봐도 존속법인이 더 캐시플로우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회사의 발행 주식 총수는 줄어들고 주당 캐시플로우 수준은 높아지니까 그 기업 거버넌스 포럼에서도 이렇게 뭐 예상을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뭐 도대체 애널리스트들은 그 한화의 나부가 할인되면 목표 주가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느냐 그걸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 하나의 자체 사업의 가치를 구하고 자회사 지분 가치를 더해주고 그다음에 현금을 또 더하고 네, 현금 더하고 차입금 빼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순차입금으로 계산을 하면 되죠. 네. 순차입금을 막판에 빼주면 되니까 여기 보시면 여기 현대차증권 리포트인데 영업가치 한 1조 750억 그 다음에 상장 자회사하고 비상장 자회사 이거 뭐 다 같이 다 더하면 27조 정도 나올 것 같고 여기서 순차입금 한 5조 정도 빼면 이론적인 나부는 22.6조 한 23조 정도 나오죠. 근데 여기 보면 목표 할인율을 51%. 네. 원래 한화는 나부 할인율이 한 60% 가까이 적용되던 회사인데 이제 애널리스트는 이제는 나부 할인율이 개선되니까 목표 할인율을 51%로 한번 낮춰보자. 이렇게 할인율을 좀 낮춰주니까 타겟 프라이스가 15만 7천 원으로 계산된다. 그래서 TP를 15만 7천 원으로 제시를 한 겁니다. 현재 주가가 11만 원대니까 올라갈 길이 더 많이 남았다. 이렇게도 또 해석이 될 수 있고. 근데 이게 조금 이제 뭐 계속 조금 잘 갔으면 좋겠는데 한 이틀 조금 빠방하다가 그다음에 이렇게 내려가면서 주춤하고 있으니까 뭐 아직 뭐 일주일밖에 안 지났으니까 그 뒤에 뭐 충분히 좋아질 수 있는 기회도 있고 한화에서 추가적인 뭐 어떤 다른 좋은 그 주주 환원책 같은 거를 발표를 할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뭐 기대감은 뭐 여전히
유효하게 살아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오늘도 장이 괜찮은 편인데 주 하나는 떨어지고 있어서 조금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부분이 안타까운 거고, 여기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뭐 거버넌스 포럼에서는 더 쪼개라는 거예요. 아예 복합기업 할인율이 아예 없어지게끔 네, 그 각각의 지금 뭐 섹터를 다 분리해서 김동선이 갖고 가는 저 정도 쪼개지 말고 방산우주항공 한 묶음, 조선해양 한 묶음, 에너지 케미칼 한 묶음, 금융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총 8개의 지주사 뭐 하여튼 이렇게 조금 더 잘게 쪼개야지 복합기업으로서의 성격이 많이 없어지니까 지금 약하다. 뭐 그래서 지금 좀 반짝하다가 주가가 뭐 헤매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이런 의견을 보이고 있는 분들도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한화의 인적 분할에 대해서 증권가에서 호평을 쏟아냈는데 그것이 그냥 호평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할인율이 대폭 개선될 수 있다는 그런 분석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또 순자산 가치 내부 이거 어떻게 계산하는지 몰랐는데 쉽게 그림으로 정리해 주셔서 더욱 이해가 잘 되었던 것 같습니다. 최근 한화에서 개인 또 기관을 대상으로 주주가치 재고에 대해서 많이 또 밝히기도 하는데 이러한 증권사에다 밝혔다시피 구조적 개선에 따라서 앞으로 주가가 더 어떻게 움직일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막힘없는 분석 고맙습니다, 센터장님. 네, 감사합니다.